안녕하십니까. 정과장의 시사 대한중앙입니다. 고모가 6살 조카를 폭행해서 사망하게 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청와대 청원에 이 고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여 엄벌해달라 청원이 올라왔고 많은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과연 처벌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모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학대 살해죄,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적용될지 문제가 되는데요. 아동학대 치사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아동학대 살해는 7년 이상의 징역일 뿐만 아니라 사형까지도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훨씬 더 높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아동학대 살해죄는 고의가 있어야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일 의도는 없었는데 때렸더니 죽었다 라고 한다면 아동학대 치사, 그리고 죽일 의도를 가지고 때렸다 라고 하면 아동학대 살해가 되는 것인데요. 때려 죽였을 때 이걸 가지고 살인죄까지 적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텐데,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살인죄가 훨씬 더 잘 인정이 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아동 굉장히 연약한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를 죽여야겠다 라는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얘를 때렸을 때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상관없어 라고 하는 고의, 미필적 고의라고 하거든요. 미필적 고의만 있다 라고 하더라도 살인죄 인정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동학대 살해죄는 정인이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정인이 사건에서는 아동학대 살해죄가 아니라 살인죄가 적용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동학대 살해죄라는 게 따로 없었거든요. 살인죄는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살해죄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높게 처벌이 되고 있는데, 정인이 사건 이후에 아동학대 살해를 더 강하게,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새로 생긴 법입니다. 이 정인이법이 첫 번째로 적용된 사건이 남해 계모 살인 사건이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 계모가 13살 딸의 복부를 3번 폭행했어요. 결국에 이 아이가 장기가 파열되면서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아동학대 살해죄가 적용이 되면서 징역 30년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의료 자문을 해봤더니 살인의 고의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는 했어요. 그래서 아동학대 살해죄가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서 아동학대 살해죄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아동학대 살해죄도 적용이 가능하겠죠.